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6조엔을 돌파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초계기, 수송기 등 무기 구입비 때문에 방위비가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 내역을 보면 무려 658억엔을 들여 P1 초계기 3기를 구입하는 것도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P1은 2019년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논란을 빚은 바로 그 초계기입니다. 일본은 이 초계기의 최고 속도가 996km에 달하고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음향 탐지 장비를 100여 개나 탑재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수출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들여와도 일본 자위대가 운전대를 잡으면 이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올해 9월 일본 기후현 가카미가 하라시의 항공자위대 기후기지에 착륙하던 P1 초계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주변 잔디밭에 바퀴 자국을 남기고 멈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뉴스에 나오자 일본 자위대는 또 한 번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당시 NHK는 기체가 잔디와 접촉하며 멈춘 것 같다고 설명했고 후지 뉴스 네트워크도 앞바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P1 초계기를 공장에서 제작해 해상자위대에 납품할 예정이었고 이날 사고는 초계기를 인도하기 직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 했던 첫 번째 확인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초계기는 일본이 미군의 P8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최첨단 기종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일본의 야심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심작이 그만 활주로에 제대로 착륙조차 못하고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P1 초계기의 굴욕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은 P1 초계기를 파리 에어쇼에 선보이며 일본의 항공기 제조 기술을 세계에 광고하고 수출할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기체 결함으로 아예 파리 에어쇼 현장에는 가지도 못하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당시 일본의 초계기 두 대는 프랑스 에어쇼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향하는 도중 해적 대책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의 자부티에 설치한 자위대 기지에 들렀는데 이곳에서 점검한 결과 초계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교환할 부품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에어쇼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대를 기지에 남겨두고 나머지 한 대만 프랑스로 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야심작이라는 초계기의 사상 첫 파리 에어쇼 등판은 이렇게 싱겁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2017년 파리 에어쇼는 일본이 47년 만에 전면 수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한 후 처음으로 나선 국제무대였고 각국의 방위 관계자를 앞에 두고 고성능 초계기를 과시할 생각이었는데 그만 다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P1 초계기 두 대가 에어쇼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참가하지 못하고 돌아온 경위는 밝히지 않아서 빈축을 샀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일본에 창피를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출만 하려고 하면 기막힌 타이밍에 터지는 사고가 반복되니 놀라울 지경인데요. 일본 자위대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첨단 무기들이 이상해지는 일은 초계기만이 아닙니다. 지난 21일 오전 육상 자위대의 훈련용 무인 정찰기가 훈련 중 통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다 위에서 갑자기 통신이 끊겼고 방위성은 이 정찰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무인 정찰기는 대당 약 26억 원이나 하는 고가의 정찰기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기강 해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 해상자위대의 모 간부가 장기간 여성 파견형 성매매 사업장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아베 총리는 열이 받아 기강을 엄하게 다잡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사자인 자위대의 모리타 테치야 1등 해좌는 근무 시간에도 블로그 등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손을 대면 무엇이든 망하는 일본의 징크스는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자위대의 비리 정황이 폭로되며 여전함을 과시했는데요. 최근 도쿄신문이 자위대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의 부품 가격이 지난 6에서 12년 사이 최대 10배 이상 폭등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재무성 조사 결과 가격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약 담당자들이 원가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부르는 대로 금액을 지불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을 담당한 자위대원들이 과연 원가 실태를 몰랐을지 알고도 뒤로 빼돌렸을지는 보나만 하겠죠. 이러한 가격 폭등은 민간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자위대의 부품 가격은 먼저 본 업자가 임자였던 셈입니다.
사건 사고도 밥 먹듯 일어나는데 부품 가격마저 국민 세금을 물수듯 쓰고 비리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 일본의 방위비가 6조엔을 넘어가도 아무 의미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위대원들의 기강회의는 확실해졌고 만드는 것은 자신 있다는 일본 방위산업의 실태는 과연 어떨까요? 일본이 자신감 있게 제대로 만들었다고 자랑했으나 불운하게도 사고가 반복됐던 초계기의 수출 성적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지난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한 이후 군사장비의 해외 수출 실적은 제로, 전무했습니다. 2016년 호주에 신형 잠수함을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호주가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잠수함을 택하며 일본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처음에는 나가사키 중공업의 일본 수송기 C2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측도 이대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C2 수송기가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능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태국의 지상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자위대 수송기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태국의 방공 레이더 시스템에는 자존심도 내던지고 입찰까지 참가하면서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4척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함선 제조업체와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안 팔릴 정도면 애초에 잘못 만들었는데 운이 좋아 사고가 덜 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정치평론지 보이스에는 일본 정치평론가 와타세 유유야가 쓴 글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무려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 입니다.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망상과 코미디에 가까운데요. 요약해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은 사죄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방해해야 한다. 이 같은 전략의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군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제소하여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가관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비싸고 품질이 나빠 비리 덩어리다. 지극히 성실한 칼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감행했고 그 결과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방산 1호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한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잠수함 등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일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토 헤이고 다쿠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방위장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본 제조업의 실패와 유사하다. 일본은 수출을 상정하고 방위장비를 개발해오지 않았다. 강점으로 보이던 기술력도 어느새 갈라파고스화 되었다.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해 변화하는 동떨어진 고립된 섬인 갈라파고스처럼 되어가는 일본.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